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10분 경영학. 이번 시간에는 조직행동론과 인적 자원관리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직행동론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릴 텐데, 말 그대로 조직행동론은 조직의 행동을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조직이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조직이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은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을 다루게 되죠. 근데 가장 상위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역시 조직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리하게 되는데, 이 개인과 조직이라는 것 사이에 하나의 개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집단이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 그 다음에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집단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집단과 조직은 개념상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상대적으로 상위 개념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하위 개념을 집단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 행동론은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각각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텐데, 일단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성격, 개인들은 독특한 특징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가치관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성격, 가치관,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은 외부와 뭔가 정보를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정보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지각이 누적되면 그 정보들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러한 절차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뭔가 지식들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각, 학습,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그 태도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과 관련된 측면을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성격, 가치관과 감정, 지각, 학습, 태도, 동기부여와 같은 것들을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개인 수준에서 행동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단 수준 넘어가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시는 게 맞냐면, 지금 이제 앞에서 개인 보시다가 집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집단 자체를 살펴보기 위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목적으로 집단 행동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집단이 뭐고, 그 집단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간단한 상호작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죠. 그 다음에 역시나 집단 자체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개인을 이해하는 것과 집단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예. 그러니까 집단을 이해할 때는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좀 간단한 것들은 요 앞에 집단 행동주에서 전 주로 설명을 드리죠. 대신에 좀 중요하고 굵직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의사소통과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열이 잡혀요. 예. 근데 그렇게 서열이 잡히게 되면 그 집단 행동을 그 구성원들이 골고루 수행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주도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리더가 되죠. 그래서 집단 수준에서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냐면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단 수준에서는 집단 행동, 의사소통과 집단 의사결정, 리더십 같은 것들이 이야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 수준에서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조직이라는 것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목적으로 조직 설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면 역시나 조직 구성원들은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직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조직은 역시나 발전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조직의 발전과 관련된 조직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조직 수준에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조직 설계, 조직 문화, 조직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고 이 정도가 조직 행동론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쪽 넘어가 보시면 역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의사 결정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적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적 자원의 조달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따라붙기 시작을 하냐면 근데 역시나 이제 버나드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존속과 발전이에요. 그러면 조직을 존속시키거나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도 존속시켜줘야 되고 사람들도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쪽이 인적 자원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존속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전과 관련된 쪽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역시나 가장 그 중요한 거, 인적 자원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인적 자원에게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보상을 할 때 아무렇게나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결정해서 줘야 될 거고 그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해당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상 전에 어떠한 개념이 먼저 들어와 주어야 하냐면 평가의 개념이 먼저 들어와 주어야 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이라는 것이 인적 자원을 존속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외적으로 인적 자원을 존속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보시게 되고요. 그걸 그냥 인적 자원의 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 조직의 존속이라는 관점에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 인적 자원의 유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얘기 한 가지가 더 얹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근데 인적 자원이 계속 그 조직, 그 기업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그 인적 자원들은 조직 또는 기업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될 거고 그걸 우리는 인적 자원의 방출 또는 이직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큰 틀에서 인적 자원의 조달, 인적 자원의 개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 인적 자원의 유지, 인적 자원의 방출 또는 이직 관리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먼저 인적 자원의 조달이요.
그러면 기업은 인적 자원을 말 그대로 조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인적 자원을 조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기업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조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야기할 목적으로 직무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게 되고 이 직무 관리 안에 들어가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 평가, 마지막으로 직무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시킬 일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면 돼요. 확보해.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보 관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확보 관리 안에서는 이제 역시나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인적 자원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걸 실행하는 관점에서 모집과 선발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관점에서는 직무 관리와 확보 관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보시게 되는데 직무 관리에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확보 관리 쪽에서는 인적 자원 계획, 모집, 선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개발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단기적인 접근법이 있고 그걸 우리는 교육,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우리는 경력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 자체는 단기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교육 훈련과 장기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같이 갈 수 있냐면 특히 경력 개발이요. 이 경력 개발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력 개발을 하다 보면 그 기업 안에서 인적 자원들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전환 배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 쪽에서는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에다가 전환 배치와 승진 같은 이야기들을 같이 얹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은 딱 그 얘기입니다. 인적 자원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인사 평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적 자원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평가와 보상 관리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 그럼 이제 그 외 평가와 보상 외에 인적 자원을 존속시키기 위한 개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는 건데 역시나 조직행동론과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기부여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라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라는 주제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나 기업과 인적 자원사의 관계인 노사관계라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노사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경영 참여라는 개념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동기부여, 산업안전관리, 보건관리, 노사관계, 경영 참여 같은 주제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적 자원의 방출은 그냥 인적 자원의 방출이라는 관점에서 이직관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자발적 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가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분야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개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